카프카의 이야기에는 늘 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가 평생 문 앞에 사람을 세워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프카의 작품을 읽다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 소송에는 요제프 K가 끝없는 법정의 문들을 헤맵니다. 성에는 측량사 K가 성의 문에 도달하려 하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법 앞에서에는 한 남자가 평생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문은 카프카의 세계를 관통하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카프카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카프카는 이렇게 집요하게 문 앞에 사람을 세워두었을까요? 오늘은 카프카의 가장 짧고 가장 불편한 이야기 하나를 통해 이 질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 시골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법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법이 무엇인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카프카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저 들어가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법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문지기가 서 있습니다. 남자는 묻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문지기는 대답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 남자는 기다립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며칠, 몇 달, 몇 년. 남자는 늙어갑니다. 그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려 하고 애원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말합니다. 아직은 안 된다. 남자는 평생을 문 앞에서 보냅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법에 들어가려 하는데 왜 이 오랜 세월 동안 나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까? 문지기는 대답합니다. 이 문은 오직 너를 위해 존재했다. 이제 나는 이 문을 닫겠다. 문은 닫힙니다. 남자는 죽습니다.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권력과 제도의 비유로 읽습니다. 문지기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법은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개인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관청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규칙 앞에서 멈춥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서류가 부족합니다. 담당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카프카가 명확히 쓴 대로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지기는 물리적 힘으로 막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안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설명되지 않는 규칙 앞에서 스스로 멈춥니다. 이것이 카프카가 본 권력의 본질입니다.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수능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을 삶의 의미 혹은 구원으로 읽습니다. 법은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진리, 의미, 완성을 상징한다고. 남자는 그것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묻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언제쯤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나이 들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카프카는 왜 도달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왜 남자는 끝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어쩌면 카프카는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의미는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기다림 자체가, 문 앞에 서 있는 시간 자체가 삶이라고. 이제 가장 불편한 해석으로 가봅시다. 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문은 내면에 있습니다. 법은 시스템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자는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문지기에게 물어봅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여기서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대, 부모의 욕구, 세상의 규칙. 남자는 외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 삶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문지기는 말합니다. 이 문은 오직 너를 위해 존재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문은 처음부터 그만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문지기조차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문은 타인이 대신 열어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 허락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문 앞에서 늙어갈 것입니다. 카프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카프카는 답을 주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는 질문을 끝까지 유지하는 작가입니다. 만약 문이 열렸다면, 만약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야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런 게 있었어. 법은 이런 거였어. 하지만 카프카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착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도착하면 질문은 멈춥니다. 도착하면 긴장은 사라집니다. 카프카는 도착보다 머무름을 쓰고자 했습니다. 기다림, 불안, 질문. 이것이 카프카가 본 인간 실존의 본질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평생은 의미를 가집니다. 문이 쉽게 열렸다면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잊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그의 기다림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카프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을까요? 성공의 문.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그때는 성공할 거야. 인정의 문. 조금만 더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거야. 안정의 문. 조금만 더 모으면 그때는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의미의 문. 조금만 더 살면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는 카프카의 남자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도 문 앞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열릴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하지만 어쩌면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시간. 그것이 삶입니다. 도착하지 못한 시간, 확신하지 못한 시간, 질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삶입니다. 문이 열렸다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질문하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카프카가 남긴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삶은 완전히 이해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확신을 원합니다. 도착을 원합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말합니다. 그것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의미는 도착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의미는 견디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문 앞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그럼에도 계속 서 있는 것. 그것이 카프카가 본 인간의 존엄입니다. 카프카는 끝내 독자에게 질문을 넘겨줍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당신 스스로 문을 열 것인가? 그 문은 정말 타인의 허락이 필요한가? 답은 카프카에게 없습니다.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카프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열어줄 수 없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오직 당신만이 열 수 있습니다.
여기는 페르아미카. 어떤 문은 열리지 않기에 끝내 삶이 됩니다.